2015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거와 별도로 경주 역사유적지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는데요. 그 경주 역사유적지구에는 석굴암 불국사뿐만 아니라 대릉원, 그 다음에 또 첨성대, 그 다음에 월성,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기억이 이름이 딱 안 나는데 토함산 뭐 이런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경주 역사유적지구도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이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우리나라 한 백제의 역사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백제 역사인데요. 그 중에 한성 백제 시대가 제가 서 있는 서울시 송파구 지역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는데요. 그게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고, 한성 백제 시대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493년 동안 존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옹진성,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었었죠. 그 백제의 수도가 처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한성, 그 다음이 충남 공주 옹진성, 그 다음이 충남 부여 사비성 시대로 천도했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한성은 제외하고 충남 공주의 옹진성과 충남 부여의 사비성과 그 다음에 전북 익산, 이 지역들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서울 한성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이 또 어디가 있냐면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7대 사찰이 있습니다. 7대 사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곳이 우리나라의 7대 산지 승원, 절이란 뜻이죠. 산지 승원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의 대흥사, 전남 순천의 서남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경남 양산의 통도사, 이상 7곳이 우리나라 7대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는데요. 그 중에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에 하나인 불보 사찰이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그 통도사에서 2km 정도 거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고 계시는 평산 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서원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교육기관이었던 우리나라 일종의 관립 대학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공립대학격이죠. 우리나라의 공립대학격. 조선왕조 시대 최고의 대학은 성균관이죠. 1398년 조선왕조가 1392년에 건국이 되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398년에 개교했던 최고의 대학이 성균관이고요. 자, 그 성균관보다 격이 약간은 아래이긴 하지만 전국의 서원들이 있죠.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립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서원, 그 서원, 여러 서원들이 우리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전통마을,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과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그 하회마을도 제가 2006년 경주 여행을 마치고 귀경길에 안동 하회마을을 들렀는데요. 그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과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이 우리나라의 전통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은 왜 하회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하자 회전할 회자 해가지고 하회마을입니다. 그 경북 안동의 풍산면에 하회마을이 있는데요.
그 풍산면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벗이었던, 이순신 장군보다는 3살 연상이었지만 친구로서 지냈고 이순신 장군을 유일하게 후원했었던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의 고향이 경북 안동의 풍산면인데요. 자, 탤런트 유시원 씨가 그분의 후손이시죠. 그래서 1999년인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방한하셨을 때 탤런트 유시원 씨께서 안동 하회 마을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안내 에스코트를 하셨던 적이 있었죠. 하여튼 그 안동 하회 마을은 낙동강이 이렇게 그 마을을 휘감고 흘러갑니다. 이 회전을 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휘감고 회전하면서 흘러간다 해서 강 하자, 회전할 회자에서 하회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그곳 경북 안동의 하회 마을과 경북 경주의 양동 마을이 우리나라 전통 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또 14번째가 저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고인돌, 전남 화순의 고인돌, 전북 고창의 고인돌, 이상 3지역의 고인돌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우리나라 선사시대입니다. 역사시대의 반대가 역사보다 앞선 시점을 선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사시대의 장묘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석 문화죠. 거대한 돌로 무덤을 만든 거석 문화, 그 고인돌, 그 3지역의 고인돌이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이 1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14가지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자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가공을 하면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2가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첫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는 제가 한 5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 제주 화산섬 자체하고 그곳의 만장굴 등 용암동굴 이런 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자연유산이 갯벌입니다. 갯벌. 지리적으로는 충남 서천의 갯벌, 전북 고창의 갯벌, 전남 신안의 갯벌, 그 다음에 전남 고흥의 갯벌, 이 4지역이죠.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고흥, 이 4지역의 갯벌,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4지역의 갯벌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2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요즘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관청이 문화재청에서 명칭을 바꿨죠.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가지 중에서 14가지는 문화유산이고 2가지는 자연유산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가 잠정 목록, 정식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일종의 후보 목록이죠. 후보 목록에 한 10곳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전 세계 도성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게 한양도성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에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했죠. 도성의 개념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 한양도성이 조선왕조의 도성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각각의 사이에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북소문 이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연결하는 한양도성 성벽, 성곽 길이
5km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한 10km 정도는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9km 정도는 일제 강점기에 동대문, 남대문 그 주변에 전차들을 개통시키는 등 그런 이유로 다 파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정확하게는 18.6km입니다. 19.5km가 아니라 18.6km. 18.6km를 한 바퀴 도는데 한 10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제가 그곳을 투어를 했었습니다. 2번이나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양도성을 돌았던 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돌았던 게 2020년 10월 10일 쌍십절에 돌았는데요. 2022년 2년 전이,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22년 10월 10일에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돌았는데요. 그게 동아일보의 안영배 기자님께서, 풍수학 박사이신 동아일보 안영배 기자님께서 저의 블로그의 내용을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2022년 10월 10일에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10시간 20분 동안 돌았던 것을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동아일보에 소개를 해 주셨었습니다. 소개된 날짜가 2023년 1월 10일경인가 깁니다. 여하튼 그 한양도성을 포함해가지고 10곳 정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의, 우리나라에 있는 10곳 정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시각을 보겠습니다. 55분 동안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저녁 9시 50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9월 늦더위로는 89년 만이랍니다. 89년 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1935년에 9월 8일, 1935년 9월 8일에 9월 늦더위로는 가장 늦은 날짜에 9월 늦더위였는데요. 그것을 어제 기록 경신했답니다. 89년 만에. 어제가 9월 9일이었기 때문에 89년 전인 1935년 9월 8일 그 늦더위보다 더 늦은 시점에 9월 늦더위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제 2024년 9월 9일 날 그 늦더위가 서울을 기준으로 89년 만에 기존의 늦더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9년 전에는 1935년 9월 8일에 늦더위였는데요. 89년이 지난 어제는 2024년 9월 9일의 늦더위로 9월 늦더위로는 가장 늦은 시점에 늦더위가 발생됐다라고 기록에 떴고요. 그 다음에 지난 밤, 어제 밤에는 열대야가 가장 역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기온이 높은 열대야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대야의 기준은 일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열대야라고 정의하는데요. 어제 지난밤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이 열대야가 기존의 많은 역사 속에서 열대야 중에서도 가장 일중 최저 기온이 가장 높은 열대야였다라고 뉴스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여하튼 추석 때까지는 추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추석 연휴 때까지는 추운 게 아니라 더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위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 더위도 이제 물러갈 거라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추석 명절 한가위 황금 연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건강하고 뜻깊고 보람찬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여전히 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립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랍스터,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모형을 조형물을 보여드립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그리고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랍스터 조형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불빛이 화려한 곳이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고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 굴다리 서쪽으로 서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달리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요즘 부동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월세가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도 위성도시인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서울 인구는 지금 1000만이 아닙니다. 93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인구가 약 935만 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 인구가 66만 명 정도 됩니다. 66만 명 정도.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화이팅! 그리고 드디어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9월 1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해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47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달도 못 남긴 상태에서 드디어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9월 10일,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미국의 ABC 방송 주관으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러한 기량을 보인 분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이고요. 걷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달리는 분들, 그리고 노천 카페도 보이시죠?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보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